부탁드립니다. 앉아서 말씀 나눠도 되겠죠? 보셔서 아시겠지만 굉장히 모시기 힘든 분들이 오셨습니다. 어떤 분인지 다들 아시겠지만 간단하게 좀 소개를 드릴게요. 먼저 제 왼쪽에 계신 카카오의 이덕우 대표입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8,500만 원을 갖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정말입니다. 죄송합니다. 9천만입니다. 그 다음에 박종환 안녕하세요. 그 로켓롤의 김기사역 아시죠? 국민대회에서 김기사역을 무섭다고 해주신 우리 박종환 대표시고요. 박수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이 앱을 내려가면서 모든 걸 보고 계신가요? 네, 그 앱비스코의 정관 대표입니다. 반갑습니다. 베드런스라고 하는 그 리어드 앱을 서비스하고 계시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국을 넘어 세계 연인들을 위한 앱으로 부르는 BCNC 우리 박대엽 대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보셔서 금방 아시겠지만 사실 이 네 분이 전부 어떤 분야나 어떤 서비스 영역에서 플랫폼을 구축하고 그러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계신 분들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상당수가 창업자이기 때문에 플랫폼이라는 걸 만들고 실제로 소비자들이 그걸 쓰게 만들고 거기서 돈을 버는 게 얼마나 힘든지 잘 아실 겁니다. 뛰어난 아이디어가 있어야 되고 그 아이디어를 실제로 현실화할 수 있는 기술이 있어야 되고 또 많은 회원이 모이기까지 굉장히 많은 투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흔들림 없는 팀과 그리고 정말 믿을만한 투자자가 필요하죠. 그 굉장히 힘든 난관을 하나하나 지금 넘어가서 한국을 대표하는 또는 또 세계를 대표하는 그런 플랫폼으로 들어갈 그런 어떤 자질과 또 능력을 충분히 보유하고 계신 분들입니다. 이 자리에서 이런 플랫폼 비즈니스라는 것에 요새가 무엇이고 또 그런 플랫폼을 세팅한 이후 글로벌로 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주의해야 되거나 또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게 무엇인지를 중점으로서 말씀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제가 지금 금방 8,500만이라고 했다가 한 말씀 들었습니다만 각각의 회사가 하고 있는 서비스 그리고 대표를 맡고 계신 분들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소개를 좀 직접 부탁을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이덕우 대표님께서 해주시죠. 저 우수입니다. 저희가 지금 입선 메시징 서비스를 넘어서 하나의 그 모바일 소셜 플랫폼으로 자리하려고 열심히 노력 중이고요. 그리고 또 해외 진출 열심히 그대로 쳐보려고 하는데 굉장히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사실 여기 다른 세 분하고 좀 다른 게 다른 세 분은 정말 창업을 하신 분이고 저는 창업을 하지는 못했지만 나중에 1년 반 전에 저는 카카오를 하게 됐습니다. 네, 다음 우리 김기사의 로큰롤 대표이신 박수입니다. 예, 옆에 모바일업계 아이돌 카카오의 이동우 대표님도 다 설명을 해주셨는데, 얘는 사실 뭐 카카오만큼 그렇게 가입자 9천만 명씩 이렇게 모은 서비스는 아니고요. 나름 이제 내비게이션이나 특화된 관련돼서 자기들은 즐거운 수 없을까라고 하는 하나의 어떤 목표의식을 가지고 여기서 시작했습니다. 이제 한 2년 정도 됐는데, 그래서 나름 이제 다른 게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좀 많이 이렇게 인정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도 사실 어떤 분야에 따라서 정말 장전한 즐거운 도시의 서비스를 기회하고 계신다라고 하신다면 충분히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대표님 관련한 스토리, 로켓롤 관련한 스토리를 보면서 늘 대단해라고 생각했는데 부산에서 같이 공부하신 새 남자가 10년이 넘는 동안 내비게이션이라고 하는 한 분야를 하면서 단순히 기술의 발전뿐만이 아니라 그것들이 모바일 혁명이라고 하는 굉장히 새로운 시대로 넘어가는 과정 속에 제대로 또 제품으로 서비스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그런 결과를 내셨다는 게 뭐랄까 굉장히 젊고 어린 친구들이 아이디어로 승부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묵직한 운동 같은 것이는 측면이 있어서 꼭 뵙고 싶었는데 오늘 이렇게 자리에 함께할 수 있어서 정말 반갑습니다. 앱디스코의 정수환 대표님 애들한테서 이번에 주신 거 아닌지 모르겠는데 2월달에 제가 400만 다운로드를 달성했다는 뉴스를 봤었는데요. 소개를 해주시죠.
네, 저희는 10분이나 라떼 한 잔이라는 슬로건으로 라떼 서비스를 시작해서 지금 라떼 스크린 서비스도 이제 같이 운영하고 있는 엑비스코라고 하고요. 모바일 광고에 좀 새로운 기회가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착안을 해서 저희가 리워드 광고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저희가 추가로 6개국에 런칭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글로벌 수출하는데 많이 준비를 좀 기울이는 상황이고요. 10대, 20대들의 용돈을 넘어서 이제 정말 많은 분들의 그런 용돈을 책임질 수 있는 서비스가 될 수 있게 노력하는 그런 벤처가 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 멘트들이 지금 리더한테 류시엔 씨 대표이신 우리 그 박배우 대표신데요. 비트윈이라는 서비스는 아마 미혼 남자분들 상당수가 쓰시고 있을 거라 생각이 들고요. 저는 특히 개인적으로 떡5 서비스에 같이 참여를 했었기 때문에 그 류시엔 씨가 얼마나 반짝반짝 빛나는 아이디어와 감각을 갖고 있는지 조금은 옆에서 엿볼 수 있습니다.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커플들을 위한 프라이빗 SNS 비트윈을 운영하는 박재우고요. 저희는 처음에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같은 그 오픈되어 있는 형태의 SNS에서 발생하는 프라이버시 이슈를 차단을 해서 커플들을 위한 프라이빗 온라인 공간을 만들어줘야겠다는 생각으로 비트윈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현재 운영을 시작한 지 1년 5개월 정도가 됐고 지금 현재 330만 원 정도가 쓰는 서비스로 성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지금 한국과 일본에서 주로 사업을 크게 벌려나가고 있고요. 올해 이제 동남아 쪽으로 진출하는 목표도 잡고서 조금씩 시장을 확대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그 간단하게 소개를 부탁드렸는데 대표님께서 말씀드리고 너무 잘하시네요. 이제 가끔께 조금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을 청취분들을 대신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서구 대표님께 제일 왼쪽에 계시다 보니까 늘 드리면서 답변하시는 그런 역할을 하시게 되는데요. 카카오톡이라는 서비스가 처음 등장했던 게 아마 2010년 상반기였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 당시 저는 취재를 하는 기자였던지라 그 회사가 처음 탄생하는 그 순간부터 취업 발전해오는 과정을 제법 또 가까이서 지켜볼 수 있었던 그런 행운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지금 카카오 같은 경우 아까 말씀하셨지만 세계 시장 진출과 관련해서 많은 계획도 갖고 계시고 또 실제로 성과도 내고 계시는데요. 어떻게 생각하면 경쟁자가 너무 많은 분야가 아닌가. 과연 해외에서도 한국에서만큼 카카오톡이 힘을 쓸 수 있다 이런 의구심들을 많은 분들이 갖고 있으실 것 같아요. 지금 성과가 어느 정도 나고 있고 실제로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는데 그런 어려움을 뚫기 위해 카카오가 보유하고 있는 추후의 무기랄까 그런 파워가 있다면 그게 어디서부터 기인하는 것인지 좀 말씀을 해주시죠. 네, 저희가 3년에 굉장히 좀 힘든 시절이 있었어요. 잘 모르실 겁니다. 블루닷컴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네, 아무도 안 계시죠? 블루닷컴도 했었고, 이지아도 했었는데, 그 3년의 실패가, 실패해서 여러 가지 교훈을 많이 얻었고요. 그중 제일 중요한 교훈은 좌고 우면하지 말고 유저들의 의견을 묻고 유저들 반응을 살피고 그래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경우를 갖고 저희가 유사한 서비스들이 굉장히 많지만 저희가 경쟁자들에게 신경 쓰기보다는 유저한테 집중하고 유저가 뭘 원하는지를 파악해서 그걸 빨리 서비스에 반영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한국에서는 제대로 작동이 됐는데 해외는 저희가 다른 환경이고 저희가 아직은 상대적으로는 큰 회사입니다. 글로벌 기업들에 비해서는 굉장히 작은 회사라서 어떤 해외 유저들의 니즈를 파악하고 거기에 맞는 서비스를 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을 계속 키워 나가면서 계속 지역을 넓혀 나갈 생각입니다. 그래서 해외에서 지금 제일 반응 뜨거운 지역이 있다면 어디일까요? 지금 일본 유저가 많이 늘고 있고요. 일본에서 라인이 워낙 잘 나와서 그러고 있는데, 인도네시아 얼마 전에 이제 저희가 빅뱅 유서가 막 만났고, 빅뱅하고 다시 행사를 했어요. 10대 소녀들 5,000명 아니시고, 기분은 좋더라고요. 그래서 빅뱅은 아니었죠. 다시 무대에 쓰니까. 그리고 베트남도 저희가 마케팅 시작했어요. 그래서 좀 느리지만 이렇게 큰 지역 넓혀나갔습니다. 카카오의 본인의 회사가 서비스하고
걸 올리고 싶다.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 짧게 한마디만 어떤 서비스를 제일 좋아하시는, 선호하시는지 한번 해주시죠. 뭐 게임이어도 좋고 다른 것들이어도 좋고요. 저희도 이제 그 유저의 니즈를 생각하는 그런 회사다 보니까는 그 니즈에 맞는 그 니치를 잘 긁어주는 그런 서비스들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런 것들이 앞으로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오늘 그 등장한 그 회사들 중에서 카카오를 감동시키는, 카카오의 소비들을 감동시키는 뭐 많았습니다. 그 로켓노의 김기사님, 굉장히 많은 분들이 쓰고 계시고, 그리고 중국하고 일본 시장 전체를 지금 준비하고 있으시죠. 근데 내비게이션 서비스라는 게 본의아니 제가 생각을 해도 지도 서비스랑 관련이 있고, 특히 김기사님 같은 경우에 단순히 길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뭐 어떤 시라든가 도착하는 사람들한테 보내주는 거라든가 굉장히 부가 서비스를 많이 하고 있으시잖아요. 그런 걸 통해서 어떻게 보면 대기업과의 경쟁에서 생존할 수 있으셨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연 해외 시장에서도 그렇게 충분한 서비스가 가능할까요? 그런 김기사의 그런 장점 해외에서도 구현하려면 굉장히 현지화와 관련해서 어려운 점도 많고 꼭 해야 될 부분도 많은 것 같은데 어떻게 좀 준비하고 계십니까? 가전적으로 지금 옆에 인터뷰 카카오가 해외시장을 많이 제가 100% 하고 있고요. 라인이나 뭐 우리 여기 계신 다른 작가님도 많이 하고 있는데 많이 참고하고 있습니다. 근데 개인적으로는 사실 제가 아까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제 우리 비상상업자생이나 한 사람이거든요. 제가 말속에는 잘 저는 못 느끼시겠지만 제가 고생 오래 하다 보니까 별로 않습니다. 예전에 굉장히 많이 썼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서울에 올라와가지고 좀 생각을 해보니까 다들 주변에서 자기 찔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그래서 서울에 많이 체감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는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회사를 창업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해외 진출이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 부산에서 한 20년 살다가 서울에 와서 그래서 한 20년 가까이 살고 있는데 중국에 그래도 정생활을 지금 잘 잡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해외 진출을 어떻게 해야 되냐 많이 생각해 보고 있는데요. 저는 괜찮으니까 조금 시행착오를 해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시행착오 하더라도 다시 바꾸고 제가 추천하고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당장 뭐 일본이나 해외에서 바로 진출할 수 있겠지만 저희는 좀 시간을 두고 국내에도 많은 외국인들이 많거든요. 특히 그 한국 내에 그 일본이라고 할 수 있는 영동이나 동대문 같은 경우는 굉장히 외국인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학교에 와서 이제 특히 명동 같은 데 가서 보면 근데 지도만 들고 다니면서 이렇게 찾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이 물론 뭐 내비게이션이라고 하는 보통 차를 가지고 운전을 하는 데만 투자된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저희가 투자는 저희는 걸어 다니는 수 있어야 되고 버스 타고 쓸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분들이 어떻게 우리 기기사를 쓸 수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도 저희가 연구할 수 있는 연구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고요. 그게 적용을 하면서 다양한 시행착오를 통해서 저희가 일본이나 중국에 어떤 방식으로 나갈 것인지 그리고 저희가 직접 진출하기보다는 그 현지에 정말 그 현지의 상황을 다 하고 있는 신어와의 관계나 이런 부분들도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국하고 일본은 언제 생각하고 가까워요. 비슷할 것 같고요. 저는 사실 비즈니스하고 엄청나게 다른 나라인 걸로 알고 있고 특히 중국 시장은 조금 만만하게 생각했다가 들어와서 정말 엄청난 고통을 겪는 분들이 주변에 상당히 많으시더라고요. 중국처럼 뭔가 이 지도 서비스, 정보 이런 것과 관련해서 굉장히 폐쇄적일 것 같기도 하고 그런 곳에 접근하기 위해서 무슨 특별하게 비장력이랄까 좀 접근 방식 택하고 있는 게 있을까요? 어떤 게 있을까요? 얼마 전에 뉴스 보니까 이스라엘의 웨이트라는 나라가 페이스북에 1억에 10억 불에 10억 불 맞나? 큰 소리가 헷갈립니다. 10억 불에 10억 된다라고 하는 뉴스를 봤는데 그 회사의 강세도 결국은 다른 회사가 팔고 있지 않으면 사용자가 참여할 수 있는 참여를 했는데 교통정보를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사용자들이 직접 지도를 만들어 나간다는 새로운 컨셉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어떻게 했거든요. 근데 내비게이션 서비스는 결국은 지도가 필요하고 정보가 꼭 있어야 되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그건 내수산업의 어떤 지킬 수 있는 약점이 있는데 반면에 그 부분을 극복한다고 하면 굉장히 대결이 커질 수 있는 단계를 가지고 있는 분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도 이러한 약점들을 계속
보완하기 위해서 소득 같은 거 지금도 저희가 자기를 수집을 해서 적용을 하고 있고요. 맥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가지고 있는 약점 부분을 계속 보완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이제 R&D를 좀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완을 하고 난 뒤에 저희가 또 기존에 있는 서비스 하고 있는 회사들과의 차별성을 가지고 진입을 하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꼭 성공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깜짝 놀랐잖아요. 뒤에서 말할 거라 생각했는데요. 엑시스의 정선 성공한 젊은 상업자의 대표처럼 인정을 받고 있는데 올해 매출도 600억 원이라고 들었습니다. 달성 가능합니까? 예, 같이 고민을 좀 하고 있고요. 벌써 1분기가 지나고 이제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사실 제가 해외 진출 관련된 계획이 좀 많이 늦어졌었는데, 아무래도 그 2월 광고 시장 해외에서도 막 생겨나는 시장이다 보니까, 사실 타이밍을 잡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믿을만한 파트너사를 이제 찾아서 계약을 내기까지가 굉장히 좀 어려운 일이 많이 있었고, 그래서 지금도 뭐 계속 저희도 고생하고 배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광고 플랫폼 역할을 하고, 또 마케팅 플랫폼 역할도 하고요. 이런 게 없었던 것같은데 그렇다 보니까 영업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국에서는 이제 일정 수준 이상의 그 네임들이 좀 갖게 있기 때문에 자기 발로 찾아오는 그런 고객도 많이 있잖아요. 해외 시장에 진출하게 되는 게 굉장히 어렵잖아요. 맨 처음에는 뭔가 최초의 고객권을 만들기 위해서 발이 닿도록 영업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영업 현장 어떻습니까? 해외 영업 현장 경험해보면서 느끼십니까? 해외 쪽이 사실 영업을 해보면서 느낀 게 일본 시장에 저희가 처음 진출했을 때 생각보다 반응들이 괜찮았어요. 왜냐면 일본은 일본 시장이 피처폰에서부터 있었던 시장이어서 스마트폰에서 저희가 선정을 하게 돼서 굉장히 좀 반응이 좋았는데 이후에 이제 일본의 대기업들이 이제 들어오면서 경쟁이 굉장히 치열해지고 그런 많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도 저희가 그런 부분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새로운 기술들을 계속 만들어내고 있고 새로운 상품들을 계속 개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진행이 되지 않는다면 굉장히 아무래도 이제 해외 쪽 진출하는 데 있어서 영어에서 좀 어려움들이 있지 않을까 생각 많이 했습니다. 대표님 영어? 저는 영어 잘 못해서 지금도 일부 영어 공부하고 요즘은 사실 스타트업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영어를 다 너무 잘하셔서 저 같은 사람은 굉장히 질문이 있는 말씀인데요. 이런 생각이 없었어요. 근데 스타트업 하려면 꼭 이렇게 영어를 잘해야 돼?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잖아요. 근데 실제로 비즈니스를 해보신 거, 그러니까 영어가 됐든 중국어가 됐든 외국어를 할 줄 안다는 게 사업자에게 굉장히 중요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사실 영어를 잘 못하는데 만약 영어를 잘했으면 훨씬 도움이 많이 됐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해외 쪽 비즈니스 하면서 이제 그쪽 현지에 계셨던 분들이 현지 이제 비즈니스 이제 만들어 가시면서 저랑 동서울에서만 진행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수강하면 훨씬 더 빠르게 좀 좋은 그런 조건들로 진행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걸 사실 느끼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영어 공부 열심히 하셔야 돼요. 지금 BCN 씨의 대표님께서 여쭤보고 싶은 게 연애랄까? 남녀 간의 일상처럼 문화적인 어떤 배경이랄까 환경이 굉장히 영향을 많이 끼치는 분야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물론 미팅 같은 경우 서비스의 모양새는 딱 정해져 있지만 그래도 해외에 진출할 때는 항상 좀 그 지역에 맞는 뭔가를 적용하거나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어떠세요? 아무래도 남녀 관계는 망고 공통의 화학 작용이라 별 문제 없으니까 아니면 나라별로 뭔가 좀 다르게 있어야 되나요? 실제로 이 서비스가 갖는 성격 때문에 어떤 나라에서는 맞을 수도 있고 맞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해외로 진출을 함에 있어서 데이터를 제일 많이 보는 편입니다. 실제로 저희가 이것들을 엑스포나 글로벌하게 던져놨을 때 어떤 시장에 있는 유저들이 우리 서비스를 따라갔고 실제로 그걸 통해서 오랫동안 머물러 있는가를 체크를 해서 실제로 지금 저희가 갖고 있는 서비스의 퀄리티나 아니면 서비스의 특성에 가장 잘 맞는 나라들을 찾는 작업을 먼저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오히려 이제 먼저 시장을 찍어놓고서 그 시장에 가기 위해 글로벌라이즈를 하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있는 프로덕트가 과연 어떤 나라에 잘 맞을지를 바탕으로 판단을 하게 됐고요. 그렇게 저희가 판단했을 때 일본 시장이 저희한테 제일 인텐션이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처음에 들어와서 여기 가장 오래 머무르는 유저가 많은 곳을 보면 하자라고 해서 일본 시장부터 보면 시작하고 있고 그 외 시장들도 현재 어떤 나라의
서비스를 가장 만족하며 쓰고 있는 걸 다음 타겟 시장들을 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비트윈이 타깃으로 하고 있는 건 연애하는 남녀이죠. 기본적으로 아까 쭉 발표되었던 많은 서비스들이 이제 페이스북, 트위터 이런 거를 이제 넘어서서 카카오톡 이런 것도 이렇게 넘어서서 리치라고 하는 게 조금만 롱테일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작은 어떤 빈 공간에 막 달려가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서비스를 준비하는 분들이 너무 많잖아요. 또 각각 본인의 서비스는 다 될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런 많은 가지 명료한 걸 쭉 보셨을 텐데 어떠신가요? 좀 그런 SNS 중에서 뭔가 버티컬 또는 뭐 어떤 특정한 분야를 하고 있는 그런 걸 준비하는 분들한테 이거 하나 꼭 얘기하고 싶으시다요? 일단은 아이템을 기획을 할 때는 시장의 사이즈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 퍼플이라는 타겟 마켓을 잡은 이유가 정말 이 메시징 서비스를 쓰는 사람 중에서 가장 핵심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실제로 가장 숫자가 많은 타겟 마켓을 집어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시장 사이즈가 얼마만큼 나오는지에 대한 감을 처음에 갖고 있는 게 중요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런 시장 사이즈에 대한 감이 잡히고 난 다음에는 실제로 이게 그럴만한 니즈가 있는 거를 면밀하게 파악을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게 실제로 우리가 서비스를 기획하는 단계에 있어서는 우리가 만든 서비스에 파묻혀갖고 이건 정말 될 것 같다는 생각이랑 내로 될까라는 생각, 그런 천당한 지옥 같은 거 하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충분하게 검증해볼 수 있는 방법은 실제로 빨리 만들어보고 그 다음에 적은 수의 사람이라도 모아서 테스트를 진행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알파 테스트 할 때 53커플 모아놓고서 처음에 알파 테스트 3달 동안 진행하고 그 다음에 한 달 동안 303커플 모아놓고 시작을 하면서 저는 제가 원하는 데이터가 그 당시에 안 나오는 서비스를 갖고 다른 아이템을 해본다 생각했어요. 근데 실제로 이제 그런 것들이 발견이 되고 그 다음에 시장 사이즈가 쉽게 있다고 생각이 되었기 때문에 그 아이템을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런 것들에 대한 검증들이 빨리 되고 그 다음에 실패할 건 빨리 실패해서 거기서부터 배우는 교훈으로 다음 아이템을 잘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했다고 생각합니다. 중국 시장이 처음 열렸을 때 많은 한국의 사업자들이 중국에 진출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중국의 인구 한 명이 우리 돈 하나씩만 써주면 곱하기 얼마에서 매출이었어요. 이런 사업 데이터를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외국은 끝나지 말아주셨어요. 그러면서 불구하고 시장 사이즈라는 것은 정말 사업 계획에 있어서 기본적인 기본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미 시장이 조금 많이 오버가 됐는데 여기 계신 모시신 분들 오셨으니까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간단하게 한 말씀만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창업 또는 사업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내가 생각하는 최고의 전공은 이것이다라는 걸 두 글자 노력이라든가 아니면 우정이라든가 이런 걸로 두 글자를 좀 말씀해 주시고 그 이유를 한 문장으로 좀 표현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국어 시험 보는 시간도 아닌데 죄송한 시간이 없어서 네, 그거는 꼭 분야점이 빠질 것 들어오고요. 아직 젊은 피에 대표님께서 네, 자꾸 정말 얘기하는데 두 글자로 말씀하시면서 저는 의지가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저희도 비트윈 서비스하기 전에 두 가지 아이템을 빨리 정하고 그 아이템들을 실패하면서 거기서부터 굉장히 팁이 많이 깨져요. 주변에 보면 팁이 많이 깨지는데 그 실패를 듣고서 거기서 배울 교훈으로 다음 아이템들을 성공으로 만드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쌓아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거를 하기 위해서는 안에 있는 창업자의 의지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모여서 어떤 의지를 갖고 무슨 회사를 만들고 어떤 가치를 창출할 것인가에 대한 의지를 갖고 있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의지. 그렇죠. 설명을 하게 해주셔야 네. 저는 시장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사실 시장에 맞게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사업 아이템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의지도 필요하고 시장 성공도 중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의지, 시장, 그 다음에 앞에서 다 말씀하셔가지고 정말 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일단 이렇게 좀 비즈니스를 하다 보니까 저도 굉장히 생각을 해보니까 주변 애들이 굉장히 훈수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훈수를 기회를 내렸을 때 사실은 만까지 다 예수는 아시고요. 정말 비즈니스 하시는 주제는 결국은 여기 계시는 분이시니까 정말 초심을 가지고 원래 하려고 했던 분들 계속 이루고 치면서 그리고 주변에 어떤 좋은 이야기 분들도 많이 들으시면서 이렇게 하시면 성공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완전 초심인 거죠. 의지, 시장, 소심함. 이런 거 있군요. 아까 perfect점
대표님도 말씀하셨지만 팀워크인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이제 창업을 하시면서 비즈니스 모델 걱정하시고 서비스 걱정하시고 여러 가지 특히 이제 펀드, 돈 이런 거 걱정하실 때 제일 먼저가 정말 좋은 사람들 팀워크이 맞는 사람들이 모여서 뭔가를 하면 반드시 성공하게 돼 있다는 믿음이 있습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것들 종합해보면 의외로 돈이라든가 기술이라든가 이런 게 아니라 뭔가 마음을 건드리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우리가 창업을 얘기할 때 역시 핵심은 기업가 정신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죠. 기업가 정신이 뭐냐에 대해서는 다양한 해석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굳이 그걸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세상을 좀 더 좋은 곳으로 바꾸려는 의지라고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흔히 체인지 더 월드라는 얘기를 하는데 여기 계신 분들 세계를 지금 바꾸고 있으시고 또 앞에 계신 많은 분들 세계를 점점 더 좋은 곳으로 바꿔나가는데 큰 역할을 하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잘해주신 네 분 정말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한국 창업에 일을 활짝 열어주시는 그런 회사와 또 기업가로서 많은 분들의 롤모델이 되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하고요. 또한 김나래 센터장님께서 인사를 전하겠습니다. 센터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한 자리에 모시기 어려운 분들 많습니다. 여러분들